노후에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의 10가지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후에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 10가지 특징은 단순한 팁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각 특징마다 실제 사례를 담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 자기만의 취미와 열정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이야기는 민수 씨에 관한 겁니다. 민수 씨는 은퇴 후 그림 그리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고 이제는 집 벽마다 그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 제 작품을 보며 칭찬해주면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게 없어도 저는 제 하루가 즐거워요. 민수 씨는 작품 활동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며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혜진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손뜨개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처음엔 목도리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아기용 담요부터 친구들에게 선물할 가디건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성취감이 정말 좋아요. 그녀는 요즘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규모 강의를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뜨개질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2.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다음은 선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선영 씨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자 걷다 보면 제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껴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책 중에 새소리를 듣거나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그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또한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합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하루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됐어요. 그녀는 일기에서 때로는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시를 쓰며 스스로와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철민 씨를 소개합니다. 철민 씨는 혼자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 오래된 클래식 영화들을 보며 그는 과거의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저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3.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지수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며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산책 중에 예쁜 꽃을 봤어요. 같은 소소한 것들입니다. 감사는 삶의 행복을 늘려줍니다. 지수 씨는 또한 감사 노트를 활용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감사했던 3가지를 기록하며 작은 행복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날은 평범하게 지나갔다고 느껴도 감사 노트를 보면 그렇게나 많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로 유나 씨는 감사 명상을 실천합니다. 매일 저녁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제 마음의 불안함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그녀는 최근 한 잡지에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4.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 현우 씨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아보니 처음엔 불편한 점도 있었죠.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 자신을 더 믿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우 씨는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던 그는 이제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 엑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배우고 나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또한 정옥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옥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신만의 자립성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껴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5.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사람. 유진 씨는 70세에 스카이다이빙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뛰어내리고 나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유진 씨처럼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태도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최근 도예 수업에 참여하며 흙을 만지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작품이 엉망이었지만 만들면서 느끼는 집중과 만족감이 정말 커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기술, 무엇이든 시도해보세요. 그것이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은숙 씨는 요리 강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배우며 여행을 가지 않고도 전 세계를 경험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요리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집에서 친구들에게 요리해 줄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6.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 건강이야말로 행복의 기초입니다. 영식 씨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즐깁니다. 몸을 움직이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마세요. 영식 씨는 또한 자신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말마다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직접 요리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요리하는 재미도 느끼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또한 정미 씨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져요.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노력은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7.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은희 씨는 어려운 순간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서 빗소리를 즐기죠.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능력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실수도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배운 걸 감사히 받아들이죠.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또 다른 예로 종환 씨는 은퇴 후 첫 사업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 그는 작은 공방을 열어 자신의 손재주를 활용한 제품들을 만들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8.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사람. 정민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단어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평생 학습을 통해 지적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생기가 넘칩니다. 정민 씨는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듣거나 무료 강의를 수강하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건 나이를 잊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정민 씨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또한 혜수 씨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풍경화를 그리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9. 자연과 교감하는 사람.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제공합니다. 영희 씨는 매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흙냄새를 맡고 꽃을 가꾸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연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말마다 근처 산에 올라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 에너지를 회복시켜줘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진우 씨는 낚시를 통해 자연과 교감합니다.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낚시는 그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지훈 씨에 관한 것입니다. 지훈 씨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의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내적으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는 또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잘할 거야 또는 넌 충분히 멋져 같은 말들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자신감이 넘쳐요.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은경 씨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미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선영 씨, 지수 씨 등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우리도 이 이야기들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특별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